작년에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5.18 특별법에 이 5.18과 관련해서 부인 왜곡 발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8조에 5.18 왜곡 처벌법이라고 이제 통칭을 이렇게 하는데요. 한 1년하고도 한 11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뭐 왜곡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 발언을 하는 이러한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사나 기소나 처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 사회에서 약간 반대적인 견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임주봉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발제문 듣고 두 분의 토론자 모시고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발제를 해주신 우리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할 발제문에 이제 요지부터 뭐 두 가지식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5.18 특별법 8조가 이제 개정되고 나서 작년 1월부터 발효됐죠. 그 직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고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일종의 전략 같아요.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이제 고소고발하지 말라는 식으로 한 일종의 연막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신미 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네이버나 뭐 유튜브 이런 데 신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접수했는데 아직까지 제재받은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발표문에 있습니다만 5.18 특별법 8조 위반으로 고소고발 한 사건도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이게 발효된 지가 꽤 됐는데도. 그럼 문제가 뭘까요? 제 발제문에도 적었습니다만 저는 뭐 평생 헌법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전 다른 법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헌법학자로서 5.18 특별법 8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논증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자신감을 갖고 우리 5.18 단체나 이런 데서 좀 고소고발도 적극적으로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법원의 판례가 여러 가지 면책 조항들을 통해서 좀 약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가면 법을 개정해야죠.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법정형도 더 올리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5.18 특별법 8조를 만든 이 취지를 살려나가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발제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5.18 특별법 8조, 그러니까 그 어떤 5.18의 역사를 왜곡하는 표현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것, 그것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금과 억조로 여기면서 표현의 자유를 우리 5.18 특별법 8조를 공격하는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5.18 특별법 8조는 이제 위헌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제문 3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하단부를 보시면요. 우리 헌법 21조는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래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21조 사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은 돼야 되는데 타인의 명예를 이제 침해하는 언론 출판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조항에서 너무 분명해지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하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또 그 희생자분들, 유가족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표현 행위는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헌법 21조 사항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이 타인의 권리라든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함께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라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예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언론 출판이 개인의 명예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법 등에서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1조 사항에 언론 출판의 자유 한계로서 규정된 명예는 권리의 측면, 기본권의 측면에서 보면 명예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예권은 헌법 21조 사항이 아니고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 규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분에서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나오거든요. 인격권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자아의 인격적 이익을 말하거든요. 이익과 관련된 권리를 말하는데 그 명예라는 게 바로 인격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권이라는 것은 헌법 10조에 의해서 인격권의 하나로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4.19는 6월 항쟁은 이렇게 폄훼하는 게 없는데 왜 5.18만 이렇게 폄훼할까? 저는 이 정치적으로 자꾸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5.18에는 북한군이 안 왔지만 와야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고 믿어야 됩니다. 북한군이 와야지만 시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불순물자를 사살했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공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색깔론이.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모 항쟁을 갖고 또 이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이게 전라도 천양의 땅 전라도에 대한 지역 비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주의와 색깔론과 전라도 비하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두지 않고 계속 나는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프랑스 대혁명이 인류 근대 시민혁명, 민주주의의 태동이 된 근대 시민혁명의 상징으로 돼 있지만 5.18 민주항쟁보다 훨씬 더 본격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바스티유 감옥도 습격하고. 그런데 계속적 이력적 근거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은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근데 시민혁명의 모범이 돼 있잖아요. 5.18 민주화운동은 불의한간 시민운동, 불의한간 저항권, 국가폭력에 저항한 민주주의를 지킨 이런 역사를 지키는 것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걸 팩트를 지키는 것이 다시 비극적인 걸 반복하지 않게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이제 정치인 정당들 정치학자도 뭐 포함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단순하게 입법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이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미래를 여는 비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5.18이 담고 있는 거는 뭐냐 공동체성이죠. 그리고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민중성을 갖고 있죠. 5.18. 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민주공화국의 정신 그리고 또 정책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정치는 굉장히 우리 국가의 비전을 만들고 전략을 만드는 것의 의미는 정신을 만들고 혼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전문에도 실겠다라는 겁니다만 그런 부분을 실천할 때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지 실제 행하는 그런 정치 실천을 그냥 입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각 정당이나 정치인분들이 계속 담론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신이 남은 여러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과거에 국한되어 있던 사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벗어내야 되고 또 지역적인 이게 지역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라는 이름도 떼어버렸습니다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뭐 계속 세계적인 민주주의 정신이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신으로서 가야 한다. 이런 역할이나 실천들이 저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만 있어도 안 되죠. 캘린더 정치죠. 그런 뭐 달력에 있는 것만 맞춰가지고 기념행사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도 그냥 망월동 가서 참배하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기 위한 정치 구상 그리고 정치가 기본적으로 그런 국채에 대한 정신들을 만들고 헌을 만들고 그런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5.18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이나 왜곡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고 또 그걸로 득을 보거나 하는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치 구조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